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북 간 군사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 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Peace and security, economic, culture, education, tourism, regional global issues, and also the new digital AI energy issues.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에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말레이시아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만큼 공급망을 위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양국 간 FTA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2025년까지 양국 FTA 타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자 관계를 넘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라트비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남미 순방에 이어 이번 주에도 외교 성과에 집중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우리 정부의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이 오늘 오전 일본에서 유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철희 주일대사는 추도사에서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되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일본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정부 별도의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당국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철희 대사는 추도사에서 80여 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전날 우리 측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이 읽은 추도사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고 언급했지만 일본의 강제 동원에 의한 것이란 표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사는 추도사를 끝맺으며 80여 년 전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 겁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측이 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 수 있다. 일본에게 좀 경각심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추도식에 참석한 유족은 추도식 개최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묵념과 헌화 후 개인적인 추도 시간을 갖고 행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 자체 추도 행사에 대해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17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약 4,000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안 마련을 위해 최종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정밀한 기상 관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상 관측선 기상 1호는 해양과 지진, 태풍까지 관측 가능한데요. 기상청은 대형 관측선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륨가스를 넣은 흰색 풍선이 배 위로 떠오릅니다. 기온, 습도, 기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매단 채 상공 20km까지 올라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우리나라 해양 기상 관측을 책임지는 국내 최초 기상 관측선 기상 1호에서 매일 실시되는 관측입니다. 올여름 고수온 경보로 집단 폐사가 잇따른 만큼 정확한 해양 기상 관측과 분석이 더 중요해진 시점. 기상 1호는 해양과 해상뿐만 아니라 고층에서 대기 환경까지 입체적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STD라 불리는 이 원통량 장비는 바다의 수온과 염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관측선은 지진 발생을 감시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특히 태풍 등 위험 기상 발생에 대해 관측선 위치를 옮겨가며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2011년 운항을 시작한 기상 1호에 이어 대형 기상 관측선의 추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올해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 발생에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까지 이상기후가 속출하면서 기상재난을 방지하는 날씨 조절 기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우리나라의 주 목적은 산불 예방. 비행기나 드론으로 인공 빗방울을 만드는 구름실을 뿌리는 겁니다. 구름 물리 실험 챔버를 이용하면 빙정 생성 과정을 인위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구름 조건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구름 입자가 얼만큼 생성되는지, 어떤 크기 분포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모델에 넣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이 챔버는 아시아 두 번째 규모로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챔버 보유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장비를 활용해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구름실을 개발하고 인공강우를 사용하는 50여 개국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